의정부시가 갈등을 빚고 있던 소각장 신설 문제를 공론화를 통한 시민들 간 합의로 해결했는데 전문가 섭외 등 의정부시 입장으로 치우친 채 공론장이 운영된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 12년 만인 올해 첫 삽을 뗍니다. 2028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식이 9월 1일 자작동 제15항공단 활주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규모 시위도 예고돼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기존 세출 예산에서 183억여 원을 삭감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해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본 예산을 잘못 세워 삭감하는 예산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갈등을 빚고 있던 소각장 신설 문제를 공론화를 통한 시민들 간 합의로 해결했는데요. 지역 시민사회가 공론장 과정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시민사회는 지역 공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점을 높게 평가했지만 전문가 섭외 등 의정부시의 입장으로 치우친 채 공론장이 운영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친 시민 공론장을 통해 소각장 신설 계획을 확정지은 의정부시. 주민 갈등으로 표류하던 소각장 사업을 의정부시는 공론장을 통한 시민 간 합의로 해결했습니다. 공론장이 마무리되고 약 한 달이 지난 현재 시민사회가 지난 공론장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평가 자리에는 공론장을 함께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 약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선 지역 문제를 공론장을 통한 지역 공감으로 해결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공감하면서 지역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회통합 기여에 있어서 이 공론장의 의미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소각장 건설의 핵심 갈등은 민자사업 여부와 시설 증설, 그리고 이전 신설. 참석자들은 공론장에 함께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핵심 갈등 사안에서 의정부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이었다며 환경과 생태 등 폭넓은 분야의 토론이 불가능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의정부시가 제공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 즉 반대 의견뿐만 아니라 진짜 의정부시가 함께 해야 되는 기후위기, 환경, 생태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을 종합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공론장 운영 기간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한 공론장 운영 기간은 약 3개월. 홍보 부족은 물론 주민들이 사안을 이해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시민 참여단은 다 훌륭했어요.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주고 홍보를 시간을 많이 주고 결정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면 아마 시에서 더 불리했으리라고 봅니다. 의정부 시민사회는 미군기지 반환 등 향후 지역 주요 사안에 대해 의정부시에 공론장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 12년 만인 올해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GTX-C 노선 주식회사, GTX-C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건데요.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수원역까지 총 연장 86.46km에 14개의 정거장을 건설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입니다. 연내에 착공해 2028년 개통하는 게 목표입니다. 의정부시가 기존 세출 예산에서 183억여 원을 삭감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해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민소통 담당관과 감사 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했습니다. 부서별 심사가 진행되면서 의원들은 지난해 본 예산을 잘못 세워서 삭감하는 예산이 많았다며
처음부터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짰어야 한다며 지적했습니다. 김현균 자치행정위원장은 본 예산을 잘못 세웠다면 의회에 보고하고 정확한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며 정회를 선포했고 김동근 시장의 경위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김재훈 부시장이 의회를 찾아 의원들을 설득했고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세밀하게 검토하고 의회와 소통 기회를 정례적으로 갖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김 부시장의 사과 후 회의는 이어졌지만 조세일, 정미영 의원은 예산안을 더 이상 심사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네, 회의장을 떠났던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세일, 정미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시 추경안에 대해 올바르지 못한 예산을 심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긴축 재정에도 불구하고 민생 예산은 안중에도 없고 본 예산에 세워야 할 공무원 인건비, 경전철 사업 전출금 등이 2차 추경 예산에 올라왔고 필수 예산을 삭감하고 문화예술 예산이 25억 원이 증액되는 등 올바르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인 건데요. 조 의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예산에 대해서 지적해왔지만 심의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의정부시의 2차 추경 예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 의원은 약자나 시민들을 위한 예산은 없고 공무원 인건비와 문화축제 예산비에만 증액을 시키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해서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 시기 9월 1일 자작동 제15항공단 활주로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그날 창설식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기 때문인데요. 네, 드론 작전 사령부 주둔 반대 및 육군단 부지 반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연재창 포천시의회 부의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부의장 연재창 의원입니다. 옛 육군 육공병 여단과 15항공단 앞에 지금 집회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위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군축은 당초에 포천 시민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당초의 약속과 틀리게 지금 어떠한 포천 시민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포천 시민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천 시민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에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번 집회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지도 주목됩니다. 포천시와 군 당국도 특별하게 살펴보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집회 신고는 500여 명 가량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인근 읍면에 있는 그 여러 시민들이 동참 의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많이 참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9월 1일 드론 작전사 창설식 앞 집회에서 이제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될지가 궁금한데요. 앞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셨지만 드론 작전사 창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한 70여 년간 포천 시민은 국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이 포천 시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창설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천 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포천 시민은 15항공단 이전과 고도 제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연재창 부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 의회가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동두천시 의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26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오는 9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이 제1회 문화도시 정책 페스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문화도시 정책 페스타는 정책이 축제를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사고 파는 정책 마켓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환경과 안전 등 모두 5개 섹션에서 총 30개의 팀이 부스를 만들고 정책을 상품으로 내놓았습니다. 소홍삼 의정부 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문화도시 사업들이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축제 형식을 도입했다며 정책을 사고 파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였는데 기대 이상으로 호응이 좋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29일 조성환 의원이 낸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정무직 부지사와 산하 공공기관장 가운데 4개의 지방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장의 경우 인사청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경우 청문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또 인사청문과 관련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5일에서 21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을 구성했습니다.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철근 누락과 관련해 아파트 건설 현장의 부실을 막기 위해 건축, 건설 안전,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10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점검단의 임기는 2년으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품질 점검을 실시합니다.